그럼 오늘도 미국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2%만 오르면 고점을 다시 회복할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발 8월 초에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주간 약 19% 급등을 했고요. 애플도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정말 강했던 한 주의 미국장이었습니다. 한 주 리뷰 함께 해보죠.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사실 최근에 급락을 보였던 지점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문제가 되었던 악재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 있고 또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보니까 사실 숨고르기를 좀 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그래서 상승세로 다시 돌았던 분위기예요. 그래서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했던 지표들이 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줬습니다. PPI, CPI, 또 소매 판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매크로, 이 트리플 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 CPI나 PPI는 모두 예상치를 좀 하회하거나 예상치 부합을 했거나 이렇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좀 올라섰고 또는 예상보다는 조금 좀 올라섰죠. 1.0 나왔으니까. 근데 소매 판매는 오히려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자신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9월에 금리를 한 50bp보다는 한 25bp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사실은 50bp라는 게 두 단계 내리면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얼마나 안 좋길래 두 단계씩 내려야 되나. 이거에 대한 다소 좀 시장의 좀 우려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되면서 급락했던 지점 수준 이전으로 좀 회복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잠깐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사실 지난 7월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좀 밀렸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리고 다시 한 번도 좀 빠졌었죠. 이때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다,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가졌었던 시점이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수로 보니까 16,000 이하에서 거의 18,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회복을 했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직전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정체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은. 자, 그 다음에 S&P 500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S&P 500도 사실 빠졌던 거를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 고점이 대략 한 5,670선 정도 되는데 이제 이전 고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정체되는 좀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거, 이번 주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모두 시장이 우호적이었다.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더딘, 또 좀 약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나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월 FOMC 이전에 연준은 두 가지를 확인하겠죠. 하나는 고용이고 또 하나는 CPI도 확인하겠죠. CPI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위치는.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고용이다. 고용이 언제 발표되느냐.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거죠. 매월 초에 발표되니까. 그리고 이달 말에 발표될 PCE 같은 경우도 이번에 PPI가 PC에 또 선행적인 역할도 좀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주거비는 조금 CPI에서 좀 올랐었지만 주거비는 또 PC에서 빠지잖아요.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 미국 시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이달까지는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다. 다만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숨고르기가 좀 있을 가능성은 좀 있고 결국에는 다음 달 고용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채 10년물은 자, 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4.5짜리였고요. 자, 여기서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어차피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자, 미국채 장기물 투자 의견도 좀 드렸고.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미국채 10년물은 4% 아래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서서히 좀 더 빠져야 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미국 주식 얘기. 예, 사실 미국 지수 흐름은
어느 정도 이미 좀 뭐 많이들 얘기 나온 부분 그대로인 것 같고요. 이제는 미국 주식들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좀 볼 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신 뭐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부터. 자,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상단이 이렇게 뭐 140달러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좀 만들고 빠졌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기술주 라인을 좀 거의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140 부근에서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볼 게 스타벅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소식 알고 계시죠? 치폴레 CEO가 영입된다. 스타벅스로 왔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스타벅스는 지난 우리가 5, 6월 달에, 7월 달이었나요? 지난달이었나? 이 스타벅스 주가를 이 정도면 바닥을 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구고처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 75달러 부근이죠. 왜냐하면 2020년 이전에도 대략 75, 80달러가 바닥이었다. 그리고 2022년에 역시 바닥이었다. 그런데 올해 또 내려왔다. 다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사실 지난달쯤에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75달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는 90달러 선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소위 이름값 하는 종목이 극단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뭔가 반전의 어떤 카드가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대 이렇게 차트를 딱 보시고 그 역대 저점에 이렇게 와 있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LY. 자, 일라이 릴리는 최근 들어서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빠졌던 걸 다 회복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고점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았지만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장기 지속형이나 또 경고형이라든지 이런 편의성을 주는 그 시장이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시장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전고점 트라이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지금 우리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항암제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또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5달러부터 해서 거의 한 반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고점을 다 넘겨섰고 사실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점 넘기고 잘 가고 있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한 달째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해두고 있습니다. 에브비도 마찬가지죠. 에브비도 근 한 달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60달러 후반에서 110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에브비의 휴미라도 이번에 실적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차세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나 뭐 이런 쪽도 거의 에브비 수준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뭐 에브비가 2.8억 달러 정도 나왔었고 스카이리치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ADC 뭐 최근에 우리 ADC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ADC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차세대 항암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RPT라든지 RPT에서 앞서가는 건 노바티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다이치 산교라는 일본 제약사입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이치 산교는 자, 이건 다이치 산교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미국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미국 빅파마 중에서 사실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가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얘가 가장 더 많이 올랐어요. 얘는 일본 제약사입니다. 얘는 월간으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 올랐었습니다. 그죠? 대략 한 7, 800엔대부터 해갖고 지금 6,000엔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ADC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ADC 투자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관련한 종목군들의 미래를 여기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주식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뒷부분에 해야 되니까 자세한 또 미국 시장 상황 얘기는 뻐꾸기 주식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한국 시장 이야기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전자, 20만 닉스. 정말 금요일에 랠리가 대단했습니다. 네.
맞아요. 국내 증시는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폭락장이 결국에는 기회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극단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그때 앵커 얘기해 주신 대로 현금이 없는데 무슨 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최소한 털리지는 말았어야 된다. 가만히 한 1, 2주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빠졌던 게 거의 대부분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어디가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반등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이제 코스피도 사실 급락했던 지점까지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2670선 언저리까지 올라왔던 거죠. 자, 이게 8월 5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8월 5일. 그때 레버리지도 매수를 해야 되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한 투매도 자제해야 되고 뭐 위기를 사는 분들은 여기가 아주 정말 좋은 찬스였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났는데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거의 이 정도 올라왔는데 코스피를 사실 끌고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들도 올라야겠죠. 자, 이제는 정말 이제 제자리로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간단하게 한번 삼성전자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빠진 거의 상당 부분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는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지난번 제가 7월 13일인가 7월 10 며칠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그때서부터 주가가 뭐 SK하이닉스 한 30%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왔다.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는 뭐 사실 바이오텍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도 그 관련한 내용들을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곧바로 한번 이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하반기에 어디에 베팅할 것인지를 지금 이제 하고 계셔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로 가는 것이고요. 2차 전지다, 2차 전지로 가는 것이고 제약 바이오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바이오텍 제가 전성시대 시즌 2를 이제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또 순항 중입니다. 이번 폭락장 이후에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게 또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금리의 가장 큰 피해주 종목, 피해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금리가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되죠. 한 번에 금리가 왕창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면서 장기간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빅파마들의 이 M&A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재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뭐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 기술 이전 기대감들 이제는 나아가면 뭐라고 그랬죠? 임상 결과에 대한 이런 모멘텀만 가지고도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즌 1과는 좀 다르게 바이오테크 종목군들 외에 저평가되어 있던 제약주들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개별 모멘텀을 갖는 종목군들도 저평가가 해소되는 이런 흐름이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 좀 체크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장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이 종목은 저희가 1년 넘게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고점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4월, 5월에 20만 원 넘을 거라고 해서 20만 원 넘었고 최근에 30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30 넘었습니다. 40 넘어갈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을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알테오젠은 바이오테크의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시작 종목입니다. 예. 알테오젠은 이런 거 몇 가지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달이면 9월 23일인가요?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실 항암제 시장의 거의 한 50%를 잠식하고 있는 게 머크의 키트루다인데 이 키트루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키트루다 IV, 정맥주 사용,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적응증이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추가적인 임상 없이 SC로 제형 전환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ADC 쪽에서 ADC 항암제로 가장 유명하게 가장 성공한 게 에너트거든요. 이것도 역시 SC로 기술 이전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런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좀 살아나는, 결국에는 알테오젠 주가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의 전성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장주가 꽉 시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올 초부터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미국 생물보안법은 관련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린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 다음에 ST팜이었죠. 올해 계속해서 상당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사실은 생물보안법 이게 올 대선 이전에 뭐 바이든이 서명하거나 아니면 연말 이전에 뭐 하원 전체회를 통과하거나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9월 말입니다. 그래서 9월 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중국 관련 법안들이 모두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하겠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랠리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7월 초에 80만 원,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몇 년 만에 기회가 왔다. 그리고 제가 100만 원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풍인지 뭔지 아무튼 100만 원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은 시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주식 반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엔 없습니다. 오늘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100만 원 이상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넥스는 우리가 11,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2,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이제 100%를 넘어섰고 최근에 이제 2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더 오르겠죠. 중소 CDMO, CMO 이 관련한 수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고, 그죠? 지금 바이넥스 주가가 또 뭐 주가도 그렇지만 사실 수급도 한번 보시게 되면 소위 메이저 투자자들은 모두 다 붙고 있어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9월 말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사이에 기대감이 상당할 테니까 주가는 다음 주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ST팜 가장 못 오른 종목이 되겠죠. ST팜도 사실은 우리가 국고초에서 바닥을 누구보다 빨리 잡아드렸습니다. 6만 원 초반대 지난 2월에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10만 원 넘어섰다가 지금 9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고 유럽 제약사하고 또 계약 소식이 있어서 수주 소식이 있어서 800억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mRNA 치료제 핵심 원료는 올리고입니다. 이 올리고를 아시아 쪽에서 향후 선점할 수 있는 뭐 그림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해야겠죠. ST팜. 그리고 제2 올리고 동동이 이제 완공이 되면 생산 능력은 여러분들 뭐 항상 곱하기 2 좋아하잖아요.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항암제 이쪽에서 소위 ADC하고 한쪽 축이 RPT예요. RPT. 여러분들 제가 잠깐 노바티스의 주가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 빅파마 중에서 이 방사성 치료제 이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노바티스입니다. 이게 노바티스의 최근 월봉인데 지금 4개월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신고가입니다. 그죠? 노바티스는 최근에 뭐 인수전에도 활발합니다. 지금 RPT 시장에서는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에만 보더라도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한 5조 들여서 레이지 바이오를 인수했다라고 그랬는데 곧바로 올 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퓨전 바이오스티컬스라는 이런 방사성 의약 업체를 5.6조에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바티스도 마리아나 온콜리지라는 리간드 회사를 전구체죠. 전구체 회사를 얼마죠? 한 1조 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펩티드림하고도 확장 계약을 거의 한 30조까지 늘립니다. 자, 노바티스가 사실은 굉장히 진심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퓨처캠이 있었고요. 자, 한번 퓨처캠도 보여드릴게요. 퓨처캠을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10,000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25,000원 갔다가 지금 2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차세대 항암 시장에 축을 차지 ADC, 그다음에 또 하나가 IPT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퓨처캠의 후속주로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SK바이오팜 한 주 동안에 대략 한 15%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SK바이오팜을 이제 바닥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SK바이오팜은 사실은 뇌전증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예요. 미국 시장에서 성과도 많이 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치료제인데 이 뇌전증은 기본이고 플러스 이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차세대 동력을 뭘로 성장통을 준비하고 있을까? 핵심적인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카티, 그 다음에 IPT, 그 다음에 TPD. 여기서 중요한 건 IPT와 TPD입니다. TPD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관련한 업체들을 작년 그리고 올해 모두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IPT 후보 물질도 라이선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의 최근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몰려들어오고 있거든요. 주가도 고점, 최근에 박스권 10만 원을 이미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렸죠.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한 350억 정도 적자였나? 근데 올해는 한 500억대 흑자 돌 것 같고 내년에는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폐암 치료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한양행도 그렇고 어제 오스코텍도 많이 오르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8월 22일 날 이제 FDA에서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 레이저티닙, 그 다음에 리브리반트 변용이 허가를 받느냐 이제 여부가 이제 곧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반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익이 상당합니다. 오스코텍과 더불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실 거는 어제 이제 왜 올랐느냐?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존슨앤존슨, 오스코텍은 레이저티닙을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IV 정맥주 사용 이거를 이번 지난 아스코에서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4-5시간 맞아야 되는 거 5분으로 줄이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에 이제 아주 뭐 극찬을 받았었는데 이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SC가 FDA에 우선 심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번 FDA 허가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한양행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어제 한 8%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이 한 10만 원 정도 직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7만 원대 얘기했으니까 뭐 상당히 여러분들 이 종목 가지고 뭐 수익을 좀 내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스코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코텍도 2월에 시작을 했죠. 2월에 시작을 해서 2만 원대 시작해서 지금 4만 원대입니다. 뭐 고점 넘어서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올라서겠죠. 근데 다만 재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죠. 지난 HLB처럼. 그죠? 안 될 수도 있군요. 안 될 수도 있죠. 해보니까. 지난 HLB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가 이제 승인이 난다 하기 이전에 제가 한 2주 전, 한 2주 전부터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HLB는. 그때는 정말 잘 팔았습니다. HLB를 12만 원대에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주에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것이고
저는 뭐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때 비중 조절은 좀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안 되더라도 다만 됐을 때의 폭발력은 상당할 것이다. 다음 달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잊혀졌던 HLB가 어제 좀 올랐었습니다. 예. HLB는 사실은 지금 좀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자, 이거 HLB인데. 물론 뭐 HLB도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바닥 잡아드리면서 이게 12만 원, 13만 원까지 제가 끌고 왔었고 12만 원, 11만 원대 야 이거는 승인 여부 결정되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쯤에 뭐 대략 재신청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보세라닙하고 중국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막 이 병용요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간암 치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보세라닙이 폐암 쪽에서도 보조 옵션으로 상당한 좋은 효과를 거뒀다. 그거를 다음 달에 있을 미국 폐암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HLB는 목마른 것 같습니다. 자꾸 기사들도 나오고 뭐 재료들도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뭐 땡큐겠죠. 다만 승인이 난다 안 난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HLB도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또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중항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ADC 얘기를 했었으니까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사실 이 ABL 바이오는 몇 가지 이제 좀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오른 거예요.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암세포뿐이 아니라 이 면역세포에도 동시 반응하는 거게 되겠죠. 이중항체 ADC는 보통 ADC는 단일 항체를 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 항체 동시 적용할 수 있는 ADC라는 얘기예요. 차세대 기술이 되겠죠. BBB라는 거는 플랫폼이에요. 사실 뇌혈류 장벽이라고 해서 뇌를 투과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이죠. 지금 이거는 치매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중항체 ADC와 왜냐하면 최근에 이중항체 쪽에 투자를 굉장히 빅파마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항체 ADC 임상 2상에 있던 시스티 이뮨을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는 11조에 가져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빅파마들의 움직임도 관련한 후보물질 도입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ABL 바이오 주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00원대에서 2만 바닥을 만들었고 24,000원, 5,000원 좀 넘어서서 지금 3만 원대 좀 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고금리가 이제 끝나간다.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은 아직 4만 원대에 있던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넘기게 될 겁니다. 제가 다 넘길 거라고 그랬죠. 알테오젠도 넘었고 뭐 리가캠도 넘어섰고 삼천당도 넘어섰고 다 넘어섰습니다. 이 종목 역시 4만 원을 넘어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잊혀졌던 삼천당 제약 얘기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작년 우리가 2월,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뭘 보고 했을까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그죠? 사실 유럽에서 20개국 중에서 몇 개국을 이제 뭐 약할 것이냐. 그런데 그때 5개국인가 그랬고요. 그 이후에 또 10개국 해가지고 아일리아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근데 최근에는 뭘로 움직이고 있느냐? 에스페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에스페스라는 경구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비만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는 어차피 효과를 더 늘린다라기보다는 이제는 편의성을 주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거나 아니면 주사 맞는 게 싫어? 그러면 경구용으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당제약의 에스페스가 앞으로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싶고 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좀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어디쯤에서 저점이 나올까 했는데 한 15만 원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도 지금 저점을 한번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일리아 뭐 미국에서도 뭐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스페스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련해서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장한 지 2년 됐는데 이미 실적이 흑자로 돌았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놈은 뭘까? 이렇게 좀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 면역질환 치료제 미국 회사 에모뷸네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2개 후보 물질을.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이전한 거예요. 이 플랫폼은 약물을 지속하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약물 지속형.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돼? 비만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ADC 반감기를 늘려주는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실적으로도 확인이 됐고 이 사파 플랫폼의 확장 기술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난 고점이 22,000원인데 최근에 증시 급락하면서 좀 빠졌다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2,000원 이상으로 또 관련해서 또 플랫폼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이번 시즌2에서도 후속주를 발굴하고 찾아보는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 종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주식 반상회에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PPI와 CPI 또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변하는 매크로 환경 속에서 이현상 파트너가 제안하는 투자 전략이 무엇일지 이현상 파트너의 뻐꾸기 주식 강의 통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 네, 또 시작해 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앞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가 되었다. 너무 과했어? 그리고 보험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불황형 금리 인하가 아니라 선제적인 보험적 금리 인하로 가는 거. 시장에서 좀 환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도 완화가 되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발표되었던 매크로와 더불어서 우리 바이오텍 시즌2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기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표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PPI 발표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0.1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2.2였습니다. 예상치 2.3을 하회를 한 것이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PPI가 이제 완화가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무역 마진이 그러니까 역마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7월에 PPI 완화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있습니다. 소기업 낙관 지수. 네, 화면이 잘 안 나가고 있나 보네요. 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소기업 낙관 지수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대기업이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나 불황에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경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를 보니까 93.7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안 보이지만 장기 근 한 50년 동안 평균이 어디에 있었냐면 98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3.7입니다. 물론 안 좋지만 최근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차분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재고 확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를 늘릴 것이냐? 자, 재고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기업 낙관 지수를 보시게 되면 좌측은 평균선에 회귀를 하고 있다. 그죠? 평균선에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측은 재고를 늘리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이런 흐름도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기자의 기사 내용인데요. 자, 7월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냉각된 거 이거는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발판을 마련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21년 초 이후에 3% 아래 아주 명확하게 데이터가 잡히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의 기자는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연준과 또 파월 의장과 가장 잘 소통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 CPI가 있습니다. 예, 7월 CPI. 7월 CPI는 헤드라인은 2.9, 예상치 3.0 아래로 나왔고요. 코어는 3.2였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게 되면 뭐 일단 방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CPI도 대체로 좀 부합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I에서 우리 그 슈퍼코어 CP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코어 CPI에서 주거비를 뺀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주거비 쉘터 쪽이 사실은 좀 올라섰어요. 그리고 뭐 운송이 중고차라든지 뭐 항공유란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슈퍼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코어 CPI에서 주거비도 뺀 거거든요. 그래서 8월에 발표된 고용 이것이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건데 이 고용이 다소 시장이 좀 원하는 수준 정도라고 하면 결국에는 슈퍼코어 CPI도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월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B컷 기대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9월 B컷 50pp 인하 기대감은 33.7로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매 판매 있었죠?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왼쪽에 한번 보세요. 실제는 1.0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4였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이후에 최대치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끝에 막대를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했었는데 소매 판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표 결과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곧바로 경기 침체는 없다 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섰고 그다음에 엔화도 좀 약세로 갔었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25bp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좀 올라섰다. 이게 시장이 조금 더 좀 우호적일 거라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자, 7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거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금리 몇 번 내릴 것 같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상단, 좌측 상단에 보면은 4번 내릴 것 같아가 31%, 4번 이상이 29%. 그런데 3번 정도는 지난 7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좀 줄어들었죠. 21%까지. 그다음에 우측은 뭐냐면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급격하게 좀 뒤흔들 수 있는 테일 리스크, 꼬리 리스크는 뭐라고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였냐면 하이 인플레이션, 세 번째 칸에 있는 하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하이 인플레이션은 많이 줄었죠. 12%까지 좀 줄어섰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큰 변동 없고요. 특히 좀 올라선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감은 사실 최근에 발표된 지표에서는 조금 과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끝으로 펀드 매니저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차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건 뭐냐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캐시 레벨 얼마나 현금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주식을 얼마나 비중 가지고 있어, 이거를 종합한 거예요. 23년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좀 빠졌죠. 이건 뭐냐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 또 경기 침체 우려, 이걸로 주식 비중이나 이게 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될 것이다. 과거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코로나 때나 뭐 무역 분쟁이나 이때보다 그 이슈보다는 지금 덜 민감하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종합해 보면 지난 7월부터 제가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를 내년 한 1분기까지 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텍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가시면 되겠고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뒤에
주식 반상회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늘 10시 10분에 주식 반상회에서 다시 좀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